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 2, 3년 후면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5월에 발표를 했었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의 좀 대표적인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또 지원을 해서 지금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50여 곳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탄력을 받을지 그리고 어떻게 수혜를 또 누릴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이와 관련된 또 정부의 정책 내용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 핵심 이슈로 이 정보들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정보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떠나볼게요. 먼저 갈 곳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상가 정보까지 전해드릴게요.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까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보도 이분과 함께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들 계시고 계신가요? 또 좀 코로나가 이제 또 팬데믹이 좀 끝나가면서 상가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밖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요즘에 또 갑자기 또 확진자가 좀 많이 늘기 때문에 좀 당부 주의를 해야겠죠. 또 한 번 더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떤 건지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7월 이번 달 안에 이제 또 시중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또 방향성이 나오고 있고. 현재 뭐 금리보다도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되는 시기에는 또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월세들이 상승을 하죠. 월세들이 상승한다는 것은 즉 그러한 이런 상가랄지 수익형 부동산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즘에 상가랄지 또 이런 이런 주택이 아닌 상가와 또 수익형의 부동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수익형 부동산의 또 장점이랄지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그러한 부동산의 영역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수익형 부동산이죠. 아무래도 비규제 부동산 유형이다 보니까 주택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받지 않는 이런 비규제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뭐 보유세 측면이나 또 이런 양도세 측면에서 오히려 주택보다는 더욱더 좋은 그러한 세금의 세율을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규제 부동산 유형에 더욱더 투자의 이러한 방향성을 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 그리고 손쉬운 유지 관리가 상당히 되고 있죠. 아무래도 임차인이 주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또 인테리어랄지 또 이런 보수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손쉬운 유지 관리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따박따박 그냥 월세만 받으면 되는 그런 수익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높은 수익률을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또 안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 자체가 현재 1.75%인데 이것보다도 예금금리 자체는 한 4% 나오죠. 이것보다도 높은 수준의 3에서 한 7% 수준의 이런 수익률을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런 매월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또 수익률과 함께 또 많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적인 요소가 잘 갖추고 있죠. 또 그것이 이제 상권 형성으로 많이 되어 있죠. 상가들 대부분 자체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상권 형성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이런 상권이 형성되고 그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또 유명 거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즉 가치 상승분을 가져온다는 것이겠죠. 가치가 상승된다는 것은 또 월세가 상승이 되고 그에 따른 또 권리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권리랄지 월세 상승이랄지 이러한 주택 외에 이런 비규제 부동산 유형들도 이러한 가치 상승분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또한 자기의 자금과 함께 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즉 대출이겠죠. 대출에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은 더욱더 많은 수익률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즉 돈을 벌어온다라는 것이겠죠. 내 자금과 함께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은 더욱더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의 하나의 상품으로 많은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이러한 방향성을 봐야 되는 것이냐. 즉,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부동산을 또 분석을 해야겠죠. 그 지역에 어떠한 특색이 있고 또 소비자들과 수요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파악을 해가지고 즉 차익형과 황금성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미래가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결국엔 이것을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차익형이나 황금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즉 또 수익률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이 상당히 희소하죠.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수익형이 얼마만큼 나오냐,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또 값어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형이 높은 부동산을 잘 찾아보셔야 되는 것도 하나의 또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임대료를 상승시켜야겠죠. 임대료가 이런 즉 요즘에 금리 상승이랄지 월세 가속화가 되면서 임대료 자체도 상당히 또 상승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 수익률의 상승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분 또 금리 상승 부분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안에서 잘 이러한 임차를 맞출 수 있고 항상 이러한 환급성과 또 이러한 많은 회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를 잘 찾는 것들이 상당히 임대료 상승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경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동안 답답했었던 것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약속도 많이 잡고 이러한 것들 여행을 통해서 상권 경제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 또 상가랄지 또 이런 오피스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많은 인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과 함께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또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보는 시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또 이렇게 부동산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형 부동산에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또 전략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무료로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따른 수혜지 분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되고 있고요. 세미나는 무료로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해하기 필수입니다. 02-1638-3994번 아래에 번호 나가고 있죠. 자,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이해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도 많은 분들이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찾고 계시지요. 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부터 체크를 또 해드릴게요. 2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1.5룸입니다. 시세는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곳인지 바로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강남구 역삼동의 지역적인 또 특색을 상당히 많이 알아야겠죠.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입지 안에서도 그 입지에 어떤 것들이 몰려 있고 또 수요층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가 어떤 것인지 입지에서 상당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2호선의 역삼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도보로 뭐 2, 3분권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운 장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룸보다는 1.5룸,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방 하나와 거실 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많은 그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가격 자체가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월세율도 상당히 좋고요. 월세 외에도 또 전세 자체도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하신다면은 4,500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금액대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은요, 인프라 상당히 훌륭하죠. 왜냐하면 역삼동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메인 지역이고 일자리가 무수하게 많이 위치해져 있고 집약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주변에 편의시설과 또 즐길거리, 또 약속을 할 수 있는 이런 명소들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찾을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의 최적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이러한 원스톱 라이프가 너무나 좋은 이런 인프라 시설과 원스톱 라이프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 수요 편에서도 회전율과 또 장기간 머무르는 그러한 월세나 전세 이러한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한 직장군이랄지 직주 근접 또한 상당히 훌륭한 또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또 개발 없으면 안 되겠죠. 개발 자체도 마이스 산업단지랄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랄지 현대차 GBC까지 각종 교통망들도 곳곳에 공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핵심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는요, 전국 또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또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나 중요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중구가 자체가 이런 서울시 이런 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이 100대 기업들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 이제 중구인데 그보다 거의 2배 가량 가까운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강남입니다. 강남 자체가 이렇게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요. 많이 붐비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만큼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장과 함께 직중 근접성의 장점도 더욱더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일자리가 탄탄한 곳은 또 임차 수요랄지 주택 시장 자체도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1, 2인 가구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현재 사회에 상당 좀 가장 문제이기도 하지만 1, 2인 가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미 50% 절반 이상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형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1, 2인 가구들이 뭐 대형 평수 이런 거에 살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 원룸, 뭐 1.5룸, 투룸까지도 이런 것들이 니즈가 풍족하게 받쳐주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 자체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공동주택 공시지가 자체도 꾸준히 항상 상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공시지가의 상승률도 받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권이 이렇게 많은 투자에 집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역삼동 위치 보이시고요. 2호선에 역삼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도보권으로 뭐 2, 3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 상권들이나 또 직장군들까지도 충분히 도보권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이 테헤란로 자체가 중심축이 되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바로 주변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주변에 지하철 노선들도 강남권은 너무나 다양하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도보랄지 대중교통이랄지 뭐 자차랄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이동성의 편리성을 제공을 잘해주고 있는 또 입지를 제공을 잘 보여주고 있고 테헤란로 중심축으로 옆으로 이제 GBC랄지 뭐 코엑스랄지 잠실의 마이스 산업단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우두커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 테헤란로 중심축을 서울시 2040 플랜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삼동의 위치에서 바로 이제 좌측에는 서울 이런 경부 고속도로가 흐르고 있고요. 주변에는 상당히 가용 부지를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많은 이곳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토지의 가격도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또 가용 부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IC랄지
고속도로랄지 주변에 이런 개발을 통해서 가용 부지를 늘리고 또 업무 시설도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2040의 개발 계획 플랜도 상당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 테헤란로의 중심축을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잠실의 이전 마이스나업단지랄지 또 이런 현대차 GBC, 영동대로의 사업들 자체가 또 생산 유발 효과랄지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있죠. 일자리 창출도 과연 120만 명 가까운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도 많지만 더욱더 많이 확보가 되고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잘 갖추고 있고요. GBC 자체도 이제 현대차 계열사 15개의 계열사를 포함해서 많은 협력사가 이곳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제 파급 효과랄지 고용 창출 효과, 이 지역의 랜드마크성 기능을 더욱더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코엑스와 함께 지상에 있는 부분에 랜드마크성의 기능을 상당히 충분히 이행해 줄 수밖에 없는 대형 개발 소식이고요. 또 GBC가 있다라면은 GBC 옆에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코엑스가 위치하고 있죠. 코엑스가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이러한 랜드마크성 기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고 지하 상권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대차의 GBC 센터의 지하 상권이랄지 영동대로의 지하 상권도 지하 6층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는 각종 이러한 지하철이랄지 교통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GTX, KTX, 또 위례신사선 이런 것들이 광역철도 중심으로 많은 교통망들이 이곳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도 이 또한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신분당선이랄지 현재 신사역까지 완성이 됐고요. 앞으로 용산까지 또 서부권까지 연결이 되는 신분당선을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GTX 라인도 강남권에 세계의 역사가 들어오는 만큼 강남권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러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교통편의 개발들도 위례신사선이랄지 GTX랄지 신분당선이랄지 이러한 굵직굵직한 교통망들도 이곳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월세 시세 자체가 4억 6천에서 4억 7천5백만 원 정도 사이 4억 원대 한 중반 정도에 충분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흡수가 잘 되고 있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4억 원대 한 초중반이면 충분히 전세 가격이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사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성비적인 가격을 자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2천만 원 수준, 충분히 3천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또 한 월 한 130에서 140만 원까지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또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하시는 분이나 또 전세를 하시는 분이나 차익형이나 수익형이나 자식이 본인에 맞게끔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또 강남구 역삼동 그 중심에 또 위치한 1.5룸의 오피스텔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월세 모두 다 매력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략 함께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도요. 문자로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어서 함께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지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1층 상가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층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의 매력은 또 무엇인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젊은이들의 이제 그런 도시죠. 많은 지역이고 이 마포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인구의 유입이랄지 또 다양한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또 상권들도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의 분석이 있어서는 마포구만한 또 입지가 없다라는 것 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지역은 6호선의 마포구청역에 위치해져 있죠. 도보권으로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도 끼고 있고요. 주변에 망원시장이랄지 월드컵 시장 이런 전통 시장들도 주변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상권의 이러한 항아리 상권을 이미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1층 상가고요. 아무래도 면적 자체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13평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자체가 이제 5억 원대 중반이겠죠. 5억 4천에서 5억 5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그냥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은 실투자금 자체가 한 1억 9천에서 2억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망원동은요, 현재 인프라 시설이 꾸준히 계속 좋아지고 있죠. 또 높은 인구 밀집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자체가 상당히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랄지 또 이런 주변 지역에서 이런 소비 형태 자체가 젊은 위층 위주로 20대, 30대, 40대 위주로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잘 가지고 있고요. 또 기업 유치랄지 또 개발로 인해서 현재 꾸준히 인구가 증가가 하고 있고 또 이런 마포구 망원동 자체가 한강권을 끼고 있잖아요. 공원과 함께 한강변과 함께 상권들도 훌륭한 여건들을 너무나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원화 사업이랄지 상권의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보행 일상권과 함께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을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망원동 자체가 한강변과 함께 같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강변 중심으로서의 많은 개편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서울시 2040 계획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변들 자체가 도시 기능을 상당히 많이 담당하고 있고 교통과 또 인프라와 또 이런 그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변 중심으로서 많은 주택이랄지 상가랄지 이러한 많은 형성되는 것들이 수변을 중심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한강권과 천변권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상권의 핵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망원동이 한강변과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올림픽 도로랄지 강변북로 주변에 이러한 공덕이랄지 아래쪽에 여의도까지 이동성이 편리하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자차나 대중교통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변의 이동성을 확보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또 이 지역 자체가 앞으로 이제 한강권을 끼고 있고 주변에 마포구청역이랄지 재건축의 이슈랄지 뉴타운들 또 바로 옆에는 홍대 거리의 상권이랄지 신촌의 상권들 또 각종 대학교들도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한강의 수세권과 또 이런 공세권까지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날이 상권이 확장되는 모습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앞서 보신 합정의 카페거리랄지 상수 카페거리들 또 홍대거리, 신촌, 이대 이런 연트롤 파크까지 주변의 상권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홍대거리랄지 상수 카페거리, 합정거리 또 거기에 망리단길까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권들의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굳건하게 많이 유지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주변 상권들이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죠. 아무래도 20에서 30대 부분들이 거의 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포구 자체가 앞으로 더욱더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젊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의 요건들도 잘 가지고 있고요. 위쪽에 DMC 부분에는 또 한 100층 규모의 이런 주상 목화에 많은 이러한 업무와 문화와 컨벤션이 들어오고요. 주거 공간까지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DMC 상암 또 이러한 랜드마크 사업이 또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개발들 또 쇼핑센터들 그것에 또 많은 먹자 이런 거리랄지 명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건들 개발들도 꾸준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쪽에는 성산시형의 아파트의 재건축이 또 하나의 큰 이슈를 또 제공을 해주고 있죠. 한 3,700세대급에서 이제 거의 5,000세대급 이상 변신을 하기 때문에 5,000세대가 변신된다는 것,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이것에 많이 집중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현재 가구수보다 더욱더 많은 주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건축들, 또 재건축의 가장 큰 사업인 이런 이주 소요랄지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개발들 사업들도 큼지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격을 보셔야겠죠. 아무래도 1층의 상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5억 4천에서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의 현재 가격이 책정이 되고 있고요. 이 지역의 월세 자체가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에 월 한 170에서 180만 원에 현재 또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이랄지 또 대출금을 이용하셔서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은 한 1억 9천에서 2억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를 자랑을 하고 있고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상권과 함께 이러한 상가의 가치를 더욱더 미래 가치가 확보가 될 수 있는 또 망원동에 위치한 1층 상가 부분 이쯤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의 또 매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같이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간단하게 고민들 해결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2부는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또 특급 비밀 같은 정보들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해 있죠. 자,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에 유재석이 있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전문가는요. 유재성 부동산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좀 전국적으로요. 지금 아파트 가격 이런 상황들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전국 지금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속 좀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좀 규제 지역이 좀 해제가 되면 그렇죠. 좀 반등이 좀 크게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렇죠. 물론 어제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거는 30일 날 결정이 돼도 이제 어제부터니까 좀 시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좀 반등이 탁탁 일어나는데 아직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이 전국에 지금 아파트 그렇죠. 계속 부동산 시장을 달구어 오고 계속 오를 것만 같았던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거 대세 하락장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니야? 자, 이런 그렇죠. 의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치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인데 이런 대세 하락장까지 얘기가 나오냐? 자,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그렇죠. 지금 쭉쭉쭉쭉 계속 좀 조정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게 한 2월 정도 이제 그렇죠. 올 한 2월 정도가 분수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월 넷째 주 정도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 낙폭 자체도 0.01%, 0.02%게 조금씩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 지금 그렇죠. 지난주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0.04. 자, 지금 2월 이후에 최대 폭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2019년 그렇죠. 8월로 기억을 하는데 요때도 약 한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3년 만에 지금 가장 좀 하락폭 자체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충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문제는 여기죠. 그렇죠. 자, 서울 아파트 값이 만약에 계속 견고하게 받쳐서 올라간다 그러면 뭐 대세 하락장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아주 일부 지역을 빼놓고서는 대부분 지역들이 지금 하락 쪽으로 지금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뭐 서울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0.04%인데 지금 서울도 약 한 0.03%까지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렇죠. 이것이 추세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5주 연속 지금 그렇죠. 지금 낙폭을 오히려 키워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고 자, 또 지역적으로 보자라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거의 뭐 서울에 거의 한 배 이상 되죠. 지금 0.08%까지 지금 그렇죠. 인천 쪽 하락폭이 좀 크고 자, 경기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권도 지금 서울보다 좀 더 큰 그렇소 마이너스 0.05%까지 이렇게 그래서 수도권 전체 다를 보더라도 거의 0.05%니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쪽이 전국 오히려 하락폭보다 좀 더 커진 이런 상황이어서 좀 그렇죠. 이제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울 쪽에서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서울에서 매매되는 주택 뭐 여기에는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이럴 텐데요. 자, 여기에 지금 자, 올해 들어서 10채 가운데서 비아파트 그렇죠. 자, 지금 오히려 아파트보다 빌라나 단독주택이 무려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는 뭐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빌라나 단독 쪽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쪽이 거래 절벽 상황 때문에도 지금 가격이 좀 뭐 하락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대구하고 대전 쪽 그렇죠. 지금 뭐 많이 좀 기다려 왔었죠. 지금 계속 하락은 되고 있는데 미분양은 계속 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왜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냐? 물론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또 청약률은 또 높다 보니까 이번에 뭐 빠지고 뭐 이런저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대구와 대전 이제 대부분 지역들이 그렇죠.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쪽이 꽤 뜨거웠던 시장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그 외지인들 쪽에서도 좀 비규제 지역을 찾아서 많이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좀 싸늘하다. 물론 지금 어제부터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요거는 좀 더 추세를 지켜보면서 제가 조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규제 지역이 풀려도 반응이 없다는 거 하나. 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자, 우리가 이걸 보고 3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은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그렇죠.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맞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그렇죠. 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됐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3고에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자, 이런 쪽에 이제 악영향들이 뭐 좀 계속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벌써 아파트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지금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은 조정장 정도가 되겠고 자, 올 가을 정도가 되면 그렇죠. 지금 뭐 한 9월, 10월 정도가 되면 대세 하락 쪽으로 큰 폭으로 꺾일 거다. 요런 또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맞는 예측인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럴까라고 본다라면 자, 대세 하락장이 되면은요. 자, 급매물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야 돼요. 자, 물론 서울 기준 했을 때 지금 매물 자체는 약 한 44% 정도가 늘었어요. 자, 그런데 이 44%가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매물이라기 보기보다는 지금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피하기 위해서 내놓은 매물들이 상당 부분 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자, 더더구나 지금 금매가 막 쏟아지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호가들이 꽤 많이 버티고, 물론 금매가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대세라고 보기에는 매수자들이 실제 또 시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금매가 나오려고 막 이렇게 쏟아지려고 하면은요. 자, 고용이, 그렇죠. 실업률이, 자,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했을 때 내가 실업 상태, 직장을 잃으면 할 수 없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지금은 실업률이 2.7%로 전월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자, 그만큼 고용이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연체율이 높아지면, 그렇죠. 아, 이제 정말 대세 하락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할 텐데, 자, 지금 연체하는 분들이 없어요. 자,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0.07%가 하락한 수치다 이렇게 보여져서, 자,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물론 계속 시장은 변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라면 고용이라든지 연체율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세 하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렵겠고, 어느 정도의 조정장은 좀 시작됐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다 시장을 진단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주제는 불황 속에서, 지금 그렇죠, 많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불황 속에서 항상 기회가 오거든요. 자, 조정장에서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계속 올라갈 때는 금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불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부동산 투자 전략, 제가 세미나 오시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걱정이 많으세요. 뭐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대로, 매수자들은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매도 상황들, 매수 상황들 세미나 오시면 제가 1대1로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멀리서 전문가 찾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서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재성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 원하신다면 저희 지금 연락 주셔서 예약까지 꼼꼼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불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부동산 투자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하고 시간까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예약 필수예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친절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들 저희 또 살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아파트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이제 느낌, 거래 절벽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 조정이다 어쩌다 하지만 사실 막상 나가보면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뭐 아니 아무리 강남이라 그래도 원룸 방 하나짜리 원룸 아파트가 그렇죠. 뭐 15억, 16억이 넘어가는 이제 이런 시장이고, 뭐 30평대는 정말 언감생심이죠. 뭐 30억, 40억 이렇게 가는 이런 뭐 시대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강남 쪽에 그래도 좀 내가 내 집 하나 좀 마련하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이제 뭐 빌라라든지 그렇죠. 요렇게 이제 생각하는,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체주택으로 투자가 되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강남권이 이제 더 그렇죠. 아무래도 좀 투자하기가 수월하다.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자, 특히나 강남 상구 중에서 지금 송파 쪽 같은 경우는 많은 또 개발 호재들이 있고,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쪽에 또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구나 뭐 이제 잠실 쪽까지 이용하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 제2의 잠실이다, 준잠실이다 하는 바로 가락동 같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실뿐만 아니라 가락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재건축, 재개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제2의 잠실이다. 자, 이렇게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죠. 자, 뭐 개발 호재들, 특히나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잠실종합 운동장 쪽이죠. 뭐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계속 개발 호재들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또 세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고, 자, 공원 짱짱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초중고가 다 이 집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가 편하겠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왜 제2잠실이다, 준잠실이다. 바로 여기죠. 자, 잠실역이 여기에 있고요. 자, 오금역, 경찰병원역, 계룡역 이 세 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는데 바로 그렇죠. 잠실까지 10분 거리가 되는 바로 그렇죠. 뭐 거의 뭐 잠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쪽 같으면 거여나 마천이나 가밀 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죠. 실질적으로 지금 가락동 쪽에 송파일리오시티가 이미 30평형대가 20억이 넘었고 거여, 마천, 가밀, 뭐 위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미 18억대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수서 쪽에 역세권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문정 쪽에도 법조타운뿐만 아니라 뭐 테라타워라든지 엠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고 여기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가락동 같은 이런 지역이고 또 주거지역으로 굉장히 짱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잠실 마이스 산업복합단지 또 거기에다가 탄천 개발에다가 같이 연결되는 그렇죠. 삼성역 쪽에 GTX A노선, C노선이 들어오면서 현대 글로벌 빌센터까지 들어오는 바로 이 지역이잖아요. 자, 이 수혜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특히나 계룡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대로변으로 해서 거의 뭐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코너에 위치해 있는 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주 또 훌륭한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특히나 지금 강남 쪽에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정말 아파트 부럽지 않을 정도로 프리미엄급으로 설계와 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쪽에 들어올 만한 잠실 업무타운, 문정 법조타운 이런 영리치, 자, 젊으면서 소득이 높은 이런 뭐 분들이죠. 자, 여기에다가 잠실과 제2잠실 호재 재건축 완성되면 정말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일단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6억 5천에서 약 한 7억 5천 정도가 되는데 더더구나 지금 대출 내기 겁나잖아요. 자, 전세 약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남 3구에 있는 이런 트리플 역세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1억에서 약 한 1억 5천이라고 하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지금 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매물도 많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내가 1가구 1주택을 만들어 놨는데 또 아파트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주택 상품은 절대 뭐 이렇게 그 접근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자산가들이 자, 절세 내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뭐 굉장히 혜택이 많고 더더구나 연령공제라든지 뭐 거주공제 이런 것까지 받으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내년 5월 9일까지는 다 팔아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세, 자, 그다음에 절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주택보다는 상가 쪽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자산가들이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 자, 더더구나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오피스 쪽에 상업용 쪽의 공실률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호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파트뿐만이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한강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강 라인업을 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더더구나 한강이고 강남에 있으면서 강남 대로변에 있으면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뜨고 있는 가로수 상권이 시작되는 바로 요 지점, 이것이 바로 신사역이 되겠는데 이 신사역에서 도보 딱 1분 거리,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 상업지역인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신사역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자, 지금 반포 그렇죠. 고속터미널 쪽하고 압구정 쪽, 반포와 압구정을 연결하는 이런 황금도선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이제 그 28일이었죠. 5월 28일 벌써 지지난달이 됐네요. 자, 5월 28일 날 강남역까지 신분당선이 연장이 연결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판교, 광교까지 쭉 가는 바로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신논현역이 9호선이죠. 자, 논현역이 7호선이에요. 자, 신사역이 3호선이에요. 자, 4개 노선을 연장 개통했는데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이 다 연결되는 4개 노선이 더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생겼죠. 자, 여기에다가 올해 말에 지금 착공 예정인 청담역으로 해서 봉은사역, 삼성역, 아까도 말씀드렸던 현대글로벌 빌센터라든지 또 GTX A 노선, GTX C 노선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강남 위에 강남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위례 신사선이죠. 이게 이제 뭐 올해 이제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이제 착공하죠. 자, 그러면 신사역은 지금 3호선 여기에다가 또 개통된 신분당선, 자, 그리고 위례 신사선까지 연결이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고 대로변에 입지했다. 요 말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윗지가 좋아도 내 상가가 좀 짱짱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최고 14층으로 해서 2개동 쌍둥이 빌딩으로 올라가 있고요. 자, 강남대로 대로변에 주차가 200대 넘어가는 상가가 거의 13년 만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자, 광장형 썬큰으로 되어 있는 쌍둥이 이제 복합 빌딩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대지가 무려 거의 8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7,700평이고 자, 올해 초 이제 막 준공한 그런 따끈따끈한 또 신축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신축 상가의 좋은 점이 뭘까요? 자, 내가 직접 경영을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내가 직접 내가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가지고 직접 창업을 해볼 수 있는 자, 이런 또 기회가 되겠고 자,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강남에 특히나 강남 대로변 그것도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이런 쪽에 좀 상가를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너무 가격대가 뭐 수십억 넘어가면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약 한 7억 3천에서 9억 5천 정도로 접근 가능한 그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투자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대출을 좀 활용한다 그러면 약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상가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게 방송에서는 그렇죠. 뭐 시장 분석도 해드려야 되죠. 또 투자 또 뭐 이렇게 쳐도 또 추천을 해드려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늘 좀 말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아주 차근차근하게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자, 일반인 분들이 시장을 다 분석하고 이것을 뭐 다 헤쳐나가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데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시장을 아주 꼼꼼히 분석을 해드리고 자, 그 안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 기회가 옵니다. 자,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것이 어떤 부동산인지 이런 부분에 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1대1로 뭐 다 원하는 분들은 1대1로 또 개인적인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담도 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자, 이럴 때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부동산 투자 비법 알려드릴 거고요. 화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1대1 상담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약 필수니까 미리미리 꼭 예약하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로도 저희가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